오늘 질의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 노동부는 참 속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자리 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냥 노동조합 탓으로만 돌리면 되는 건데, 근데 멀쩡했던 대우 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해서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됐는데 지금 1000명 중에 600명을 희망퇴직시킨다라고 하는데 거긴 노조도 없거든요. 음. 600명을 해고시키고 나면은 새롭게 600명을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던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노동부 본부 감사할 때 문제 제기했었던 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퇴출시켜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업체에다 맡겨서 어떻게든 전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퇴출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채용한 지 2달도 안 된 청년들을 해고한 적이 있었죠. 뭐 노동조합 핑계를 대시는 건 참 좋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부가 지도도 좀 하고. 메탄올 중독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삼성 나와 계시죠? 제가 정재련 부사장께도 나중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메탄올 중독 후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불법 파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분은 35살 되신 분은 두 분 실명하셨는데, 지난 10년 동안 파견 사업장만, 파견만 다닌 분이세요. 세계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3개 사업장만 불법 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조사합니다. 나머지 삼성전자로부터 LG전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가공하는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그 3개는 어쨌든 드러난 거니까 그것만 조사를 합니다. 다른 데는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는지. 다른 데는 그렇게 불법 파견이 되어서 눈이 먼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3개는 그래도 드러난 거니까 그냥 그 3개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찾지도 못했어요. 폐업했다고 파견을 보낸 사업장이. 삼성전자의 정재륜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휴대폰 케이스 만들려면 알루미늄 깎아내야 되고 CNC에서 그거 티끌 다 불어내려고 하면은 메탄올 가지고 블로잉 작업해야 되고 하는 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하게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왜 그 메탄올, 아니 에틸알콜이 아닌 메틸알콜로 만든 술 먹고 눈 먼다는 사고가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메탄올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최소한 그것을 하청업체에다가 넘기려면 메탄올을 취급할 때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품질 기준 요구하듯이 품질 깨끗하게 해서 하나라도 에러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듯이, 근데 이 물건을 만들려면 해로운 물질을 쓰니까 그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내용들은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협력회사의 작업 지침에 명확하게 들어가고 또 삼성이 그게 1차 협력사가 됐든 2차, 3차가 됐든 거기까지도 더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져왔던, 삼성에서 갖고 왔던 책 봤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거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근로기준법하고 막 이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몰라가지고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취급하는지, 그 물질이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위험한 업무, 유해물질 쓰는 업무 다 외주 주시잖아요. 안에서 그렇게 취급했다가 문제 생기니까 지난번 불산 사고 났을 때도 그 불산 취급했던 사람들 다 협력업체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미 그런 사고를 겪으시고도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전자기기를, 휴대폰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시는 건 좋지만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시면서 또 다른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해 주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오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장길문 지부장님. 노동조합 왜 만드셨어요? 노동조합 만드는 게 이 무슨 수모를 잘못입니까?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예. 잘 다니고 있을 건데 해고까지 당하고 네. 노동조합 왜 만드셨어요? 노동조합 보호도 못 받는데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은 저희는 기자로서 자부심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전노동청이 올해 9월 6일 날 대전지검에다가 남상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 그래서 송치를 했습니다. 이거 대전청이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대기 발령을 시작으로 해서 부당정보 내고 이거 부당정보니까 원직복직 시키라고 했더니 원직복직 시키자마자 다시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시키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호위 가고 중노위 가고 그래서 중노위에서도 이건 부당노동행위고 부당해고다 까지 났는데 지방청은 한 게 없습니다. 노동부는 최소한 무슨 정규직 노조를 탓하고 어디를 탓하고 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조합으로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당 노동 행위는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도록 지방청은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중노위 건이 끝이 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대전지검에다가 고소고발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대전지검에 5차례나 지휘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경찰로 기소 송치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무슨 일을 잘 안 하시니까. 정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장기문 지부장이나 그 해당 노조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저런 일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노동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공연하게 탄압을 하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요? 지부장님은 남상현 사장 안 나오셨는데 네. 나오시면 무슨 말씀 나오세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한 번도, 저도 3년째 남상현 사장과 면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저희 노조 교섭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는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네.
네.